토지 평수는 약 112평이 좀 넘는 면적입니다. 건물은 69평이 좀 넘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49%인 3억 8,8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차인 70%대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은 단독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는데요. 전차인 70%대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49%까지 떨어진 3차 매각기일에서는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지 그렇지 않은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자료인데요. 물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토지 부분을 보면요. 전체 471제곱미터 중 지분 372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수는 약 112평이 좀 넘는 면적입니다. 언뜻 보면 지분 경매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질은 이제 지분 경매가 아니고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독립된 필지입니다. 지목이 대이고요. 99.523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필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분 경매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전체 면적이 229.93제곱미터. 평수로는 69평이 좀 넘습니다. 두 동의 건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전체 감정가는 7억 9,200만 원이 조금 넘죠.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요. 1차, 2차 때는 유찰이 되고요. 현재는 3차 매각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6년 1월 6일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49%인 3억 8,8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물건에서 좀 애매한 부분, 임대차와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임대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지금 조사된 자는 양병모 씨입니다. 전입일자가 2020년 5월 28일인데요. 그 말소기준권리 일자를 보면은 2023년 6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병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순위 임차인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도 보증금이 현재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죠. 보증금이 미상이란 얘기예요. 이처럼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이다.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낙찰을 받았다가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 내 보증금을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했을 때는 뜻밖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지금 일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병모 위에 임차인으로 지금 추정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의 가족으로 2024년 10월 24일자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양병모 씨는 현재 소유자의 배우자, 현재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현재 소유자를 잠깐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등기부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정상모 씨가 현재 소유자인데요. 이 정상모 씨의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관계라고 하면 이제 처가집 식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대출행위 입장에서도 배우자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이게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무조건 대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대출이 나갈 때 대출은행에서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를 받아뒀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게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제출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병모 씨가 비록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막상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임차권을 적극 주장하거나 권리 행사를 했을 때에는 이때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양병모 씨가 비록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혹시라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 중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 부분입니다. 점유자 성명이 지금 양병모 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출처,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출처를 말합니다. 현황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양병모 씨가 권리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유의 번호는 일단 주거 임차인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 차임 등은 현재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 일자는 현재 현황조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가 돼가지고 기록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그 앞에서 본 내용이 나옵니다. 양병모 씨가 채무자 겸 소유자와 배우자 가족으로 2024년 10월 24일자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다.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양병모 씨가 전입신고한 사실 그리고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이 내용만 현재 나와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권리신고를 하거나 임차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를 믿고 입찰을 한 낙찰자 이 낙찰자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양병모 씨가 나를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당신 이 보증금을 책임져라 이렇게 했을 때 낙찰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의 경우는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염려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입찰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